안녕하세요, 코딩몬스터입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첫 번째 동영상이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영상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와 관련된 대화를 되게 길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니어 레벨 개발자들이 연봉을 올리기 위한 액션을 취하기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앞서서 연봉이라는 주제는 사람마다 원하는 수준도 다를 수 있고 본인이 회사를 고를 때 가치관이 꼭 연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알고리즘 교육을 하던가 취업 준비를 하던가 관련 커뮤니티들을 많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심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목처럼 지금이 주니어 개발자들이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올릴 적기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말해볼게요. 일단 첫째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사실이시겠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서비스 기업을 필두로 주니어 레벨 개발자들의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부 스타트업들이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경력직들을 공격적으로 채용하는 행보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거기까지는 크게 파장이 없었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서비스 대기업, 네카라쿠라고 불리죠. 그런 서비스 대기업들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주니어 레벨 연봉을 계속 올리고 있죠. 거기서 한 회사가 신입 초봉을 계약 연봉을 6천만 원이다. 상여금은 또 별도로 제공한다. 라는 조건으로 언오피셜하게 채용을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대기업들도 차례차례 초봉을 계약 연봉만 5천만 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저번 공채부터 5천만 원으로 계약 연봉을 책정을 했고 나머지 서비스 기업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스타트업 레벨에서도 4천에서 5천만 원,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주니어 레벨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게 그냥 큰 회사가 연봉을 잘 주는구나 라고만 볼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주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가치의 천장이 높아졌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주니어가 원천징수로 해서 6천만에서 7천만 원까지 받는 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위주로 생겨나고 있고 그 사람들과 채용 경쟁을 하는 회사는 또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참 주니어 레벨이 받을 수 있는 가치의 천장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기다 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봉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계약 연봉으로만 치면 4천 초반, 4천 중반 정도고 상여를 합쳐도 5천만 원을 조금 넘거나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치가 원천징수로 따지면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 돈을 대기업만큼 맞춰주는 스타트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가 막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우리가 작은 회사에서 조금 더 빡센 경험을 쌓자 이런 마인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감내하기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돈을 잘 주는 기업 간의 연봉 격차가 유의미하게 커졌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잔류를 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큰 회사들이 하나둘씩 연봉을 남아있는 인원이나 신입사원에 대해서 올려주면서 따라가려고 하곤 있지만 만약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도 연봉 경쟁에 뒤처지고 있던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언제 저 수준까지 맞춰줄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연봉 협상을 매년 해서 언제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구직을 한 번 더 해보면서 내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은 내가 받는 연봉과 남이 받는 연봉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뜻도 되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만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새롭게 구직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구직이라는 게 주니어 레벨로서 경력을 인정받고 이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기업의 공채를 통해서 중고 신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중소기업의 몇 년 차들보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의 신입이 훨씬 더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한 번쯤은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높여가고 있는 주니어 레벨의 천장까지는 점프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제 앞에 이야기들만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올 거예요. 그런 회사는 정말 잘하는 애들만 가지 않느냐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실 건데, 자, 일단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주는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개발적으로는 되게 지엽적이고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데 그와 딱 맞는 수시 채용 공고가 있다. 그렇다면 거기 한번 지원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대기업 공채를 한번 노려보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대기업 공채의 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국내 기업들이 코딩 테스트 플랫폼을 채용 과정에 도입을 한 게 이제 한 4에서 5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 테스트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필두로 한 기술 면접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거는 알고리즘을 교육하는 제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그 컷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시겠지만 다른 뭐 인문 계열이라던가 다른 공업 계열에 비해서 코딩 테스트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류에 대한 요구라던가 다른 스펙에 대한 요구가 덜 해요. 그러니까 뭐 작년같이 코로나 특수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항상 뭐 서류나 실무 외적인 스펙에 대한 요구 사항은 항상 타 직종에 비해 낮았고 코딩 테스트와 기술 면접으로 많이 갈리고 있죠. 실제로도 아직 그래요. 그런데 그 난이도가 막 무지막지하게 높느냐? 사실 아직까지는 뭐 풀타임이 아니어도 돼요. 파트타임으로라도 한 3, 4개월, 뭐 길어봤자 6개월 정도를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커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객관적인 비교를 하자면 지금도 9급 공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몇 개월은 기본이요. 연 단위의 대비를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코딩 테스트는 아마 주변을 둘러보시면 개발을 이미 해봤거나 관련 전공을 졸업한 사람들은 몇 개월 준비하지 않고도 어떻게 다 합격은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회사나 본인이 지원한 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코딩 테스트를 몇 년 단위로 대비해서 기업에 겨우겨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 주위에도 없었고 건너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솔직히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준비해야 될 수준으로 커트가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우리가 면접이나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그 자체로 저에게 코스트가 되죠.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과 코딩 테스트와 CS 면접을 준비하는 거엔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좀 세지만 후자는 우리가 개발자로서 살아가는 이상 앞으로 볼
모든 면접에 긍정적이 되고요. CS 공부는 그 자체로 나의 기술적인 역량이 올라가는 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코딩 테스트와 CS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강하게 권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축약을 해보면 일단 대기업 공채들이 알고리즘과 CS 면접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CS 면접과 알고리즘에 대한 합격 커트라인이 연 단위로 준비해야 될 만큼 높지가 않다. 우리가 전공을 했거나 개발 관련 공부를 했거나 개발 경력이 있다고 했을 때 몇 개월 사이드로 준비해도 충분히 아직 도전해볼 만한 커트라인이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는 게 분명 큰 시간을 소요할 수는 있지만 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당장 단기간에 실패한다고 해도 개발자로서 크게 지장을 받는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말한 세 가지가 이렇게 스토리가 짜이는 거죠. 일단 서비스 대기업과 게임 대기업들을 필두로 주니어 레벨 연봉 올리기와 채용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일부 스타트업과 중견도 이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니어들의 연봉 격차가 커지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주니어로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레인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 가치가. 이럴 때 지금 조금만 더 준비를 하면 그래서 어차피 개발자로서 공부해야 될 CS 면접과 코딩 테스트를 지금 투자를 하면 이직이나 아니면 새롭게 신입 공채로 들어가는 걸로 연봉 점프가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영상의 주제가 연봉이어서 너무 연봉 위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연봉이 다가 아니다. 저도 이 말에는 공감은 해요. 하지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같은 일을 할 때는 연봉을 더 받는 게 당연히 더 좋고 주니어 레벨들은 보통 초년생일 텐데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전세를 구한다던가 자리를 잡는 게 이 누적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이직 시장에서도 베이스 연봉이 높은 게 당연히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내가 뭔가 기술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개발자로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 연봉을 잘 주는 회사에 있을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이 그냥 돈으로만 봤을 때 연봉을 전략적으로 높이기 좋은 시기다가 맞지만 연봉을 잘 주는 회사를 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촬영하는 영상 치고는 어떻게 보면 얌전하지 못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부정적인 생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제가 사이드로 알고리즘 공부나 취업 준비에 대한 컨설팅을 주변인들에게 해주면서 실제로 유효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도 빨리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기회를 같이 잡자라는 뜻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게 될 텐데요. 자, 다른 의견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서로 토론도 하시고 저도 거기에 제 의견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